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슬복절을 축하합니다. 슬복절. 슬롯 복직 절호의 기해절. 아니, 잠깐 틀렸습니다. 슬롯 복절. 슬롯이 날아간 절호의 날. 그렇습니다. 리버풀이 아르네 슬롯 감독과의 이별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슬롯 경질 소식 하나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참 특이한 타이밍이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자, 오늘은 이 리버풀 슬롯 경질 사태의 전말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차기 감독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라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제 소회를 좀 털어놔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롯을 날릴 거였으면 진작 날렸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월 알론소가 아직 첼시랑 계약하기 전.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리버풀이 12경기쯤 9패 흐름을 타고 있었던 그 시기. 완전히 안 좋을 때. 그때 이미 내부적으로 슬롯 경질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일 뿐이고 정답은 아닙니다. 그때 그 느낌을 제가 가장 강하게 받았던 것이 살라의 인터뷰였습니다. 빌라전이 끝나고 살라가 선발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되게 실망스러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독과 구단에 대해서 무언가를 탓하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살라를 정말 좋아하고 리스펙합니다. 영원한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는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의 목적, 나중에 SNS에 올렸던 글은 팀을 생각해서 쓴 내용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는 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느낌의 내용이었습니다. 선수니까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에 팀이 방금 경기를 못 이겼는데 그런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드진이 슬롯 경질을 검토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인터뷰로 인해서 마치 살라를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그림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질을 미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안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슬롯이 연임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년 내내 슬롯이 파리 생제르맹 언급을 하는 걸 들어야 했을 겁니다. 파리전에서 안필드에서 한 골은 못 넣었지만 슈팅을 많이 때렸다. 파리도 우리를 어렵게 봤다. 브렌트포드 만나기 전에도 파리 얘기, 브렌트포드 만나고 나서도 파리 얘기, 선더랜드 원정 앞두고도 파리 얘기. 이게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챔스 도전한 것 자체는 멋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챔피언한테 2시즌 연속 진 거잖아요. 챔피언한테 졌으면 됐죠. 근데 그걸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건 좀. 그 본인 임팩트가 되게 컸나 봐요. 기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너무 나빠서 경질이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84점, 이번 시즌 60점, 24점 하락.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류팀 기준으로 2시즌 사이에 최대 승점 하락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57점을 넘겼습니다. 리버풀이 57점을 넘겼다는 게 안필드가 요새가 무너진 겁니다. 예전에 안필드에서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아는 팬들에게는 이번 시즌이 얼마나 충격적인 시즌이었는지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4억 파운드 이상을 썼는데도 팀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보드진 입장에서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돈을 써도 안 좋아지는 팀.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슬롯을 경질하고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맞느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슬롯을 연임시켜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도 리스크가 큽니다. 성공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독에게 주어지는 투자 비용이 새 감독을 선임하는 것 대비 더 크다고 봤습니다. 다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비용 효율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슬롯을 경질하면 누굴 데려오려는 거냐. 왜냐하면 프리시즌에 누군가를 데려와야 그래도 준비가 되거든요. 10월에 경질해봐야 그 시즌은 이미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조마조마했던 지점입니다.
페에노르트 시절 코치를 데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보는 순간 역시 이 보드지는 안 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살라의 SNS 글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시즌 말에 살라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해 이 팀을 위해 뛰었던 주역으로서 팀의 방향성에 경고를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다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도요,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호였습니다. 살라만의 불만이 아니라 라커룸 전체의 분위기를 외부에서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리버풀 라커룸은 원래 분위기가 좋은 팀이었습니다. 조던 핸더슨, 제임스 밀러, 앤디 로버트슨. 이런 선수들이 팀 기강을 잡았죠. 들어오는 선수들이 빡세게 기강이 잡히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리버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아쉽고 실망했던 것이 그 팀 스피릿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너지도 부족하고 부상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왔던 리버풀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 차기 감독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이름이 이라올라입니다. 본머스의 감독이었던 안도니 이라올라. 제가 이 감독의 전작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릅니다만 도르트문트 시절 클롭의 축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선수들을 45분만 뛰게 할 생각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재밌다는 느낌. 이라올라의 올코트 프레싱과 숏 카운터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리버풀 경기가 솔직히 이번 시즌 재미없었거든요. 많이. 그게 이라올라가 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미만 놓고 봤을 때 슬롯 때보다 두세 배는 재밌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본머스는 한 시즌 내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잘하다가 후반기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유럽 대항전 병행 경험도 없습니다. 리버풀처럼 여러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빅클럽에서 이라올라가 어떨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갈 이유가 있습니다. 슬롯과 함께 이 시즌을 경험한 이후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이라올라가 오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술 얘기가 아닙니다. 매니지먼트 얘기입니다. 슬롯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의 관계, 라커룸 관리, 팀 스피릿 유지. 이 부분에서 슬롯의 리버풀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클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롭이 마인츠에 있을 때 이야기가 있어요. 마인츠가 당시 2부 리그에 있어서 주목도가 낮았고 클롭도 선수 은퇴하고 바로 감독이 됐기 때문에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선수들이랑 맥주를 같이 마시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 클롭의 리더십이 이미 그때부터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체인벌린이 리버풀에서 엄청나게 잘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클롭이 와서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내가 가진 것을 200% 쏟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솔직히 체인벌린이 그 정도 재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이라올라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가고 축구하다 보면 자연히 에너지가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 선수들의 마음부터 하나로 묶어주는 리더십. 그게 먼저입니다. 이라올라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본머스에서의 이라올라를 보면 그분은 좀 헤드코치 스타일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본머스는 스카우팅 시스템이 워낙 좋은 팀이에요. 구단의 데이터와 스카우팅에 맞춰서 감독이 따라가는 구조. 리처드 휴즈와 함께 일했던 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캐릭즈. 맨유의 레전드 미드필더. 이분이 리버풀 코치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캐릭즈가 바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라올라가 선임되면 캐릭즈가 코치로 합류하는 그림. 이거 꽤 흥미롭습니다. 이제 슬롯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무리뉴가 첼시에서 우승하고 다음 시즌 날아갔습니다. 라니엘리가 레스터에서 우승하고 다음 시즌 날아갔습니다. 슬롯도 우승한 다음 시즌에 날아갔습니다. 중도 경질은 아니고 시즌 끝나고 났지만
우승 한 번 했다고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슬롯은 이후에 밀란 감독으로 가는 썰이 있더군요. 이라올라가 리버풀, 슬롯이 밀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직히 알레그리보다는 낫겠죠. 중원 삭제 축구를 새벽 4시에 중계하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슬롯이라면 그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어쨌든 슬롯에게 우승의 기억이 있으니까 이후 감독 커리어에서 잘 배우고 발전해서 좋은 감독이 되길 바랍니다. 페에노르트에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유망한 감독이거든요. 살라 복귀 썰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슬롯 경질 뜨자마자 갑자기 살라가 리버풀 복귀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구라 같아 보이는데 저도 봤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요. 슬롯 날아가자마자 살라가 리버풀 복귀를 열망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연결이에요. 슬롯이 경질되고 살라가 돌아온다. 이게 된다면 스토리 자체는 엄청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살라는 이미 떠났으니까. 그래도 웃겼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웃으면서 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기대하는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리버풀이 이라올라라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재밌어질 것이고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첼시의 사비 알론소가 왔습니다. 신기한 그림이죠. 리버풀 레전드가 첼시를 이끄는 그림. 셋째, 맨시티가 10년 만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엔초 마레스카가 유력합니다. 펩 이후에 맨시티가 어떨지. 넷째, 맨유가 마이클 캐릭 감독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고 어떻게 달라질지. 다섯째, 토트넘이 데제르비를 선임하고 이적 시장에서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잔류 걱정이 아니라 원래 자기 위치를 찾으려는 토트넘. 여섯째, 아스날은 아르테타가 그대로 갑니다. 리그 연패를 향해서. 챔스 준우승의 아쉬움을 어떻게 달랠지.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진짜 재밌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기사 보는 재미부터 시작해서 본 시즌까지. 기대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슬롯 경질을 결정했습니다. 최선도 차선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면했습니다. 이것이 제 최종 평가입니다. 이라올라가 리버풀에 와서 세 가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하나, 보드진과 감독 사이의 협력이 이번에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독과 스포팅 디렉터가 같은 방향을 보고 효율적인 이적 시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즌처럼 감독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사다 놓고 갈아서 이런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둘, 선수단 분위기를 올려줬으면 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팀 스피릿을 되찾아주는 것. 라커룸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다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셋, 리버풀의 철학을 다시 가져다 줬으면 합니다. 달려들고 싸우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리버풀의 DNA. 이게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된다면 이라올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챔스 준우승이었지만 리그컵도 준우승이었으니까 준우승을 하나는 해야 하나 봅니다. 내년에는 1개 이상, 아니 2개 이상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유럽 축구가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곧 월드컵 모드로 전환됩니다. 한 시즌 내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슬복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월드컵도 잘 준비해서 재밌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